제가 해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독소를 입으로 먹어서 독이 쌓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독이라는 걸 알고 먹는 경우는 없죠. 음식인 줄 알고 몸에 좋은 줄 알고 또는 뭐 크게 해롭지 않은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인체 내에서 내 독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해독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배출의 주기가 해독의 가장 좋은 시간대라는 겁니다. 밤에 일어나서도 소변 또 대변을 다 배설을 하고 나서 다음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배출의 주기에 또 가장 좋은 효과는 뭐냐면 바로 오토파지라는 건데요. 자가 포식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토파지는 뭐냐? 자동으로 파지, 먹는다, 식작용을 한다. 한마디로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토파지는 2016년에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벨상까지 수상한 굉장히 중요한 인체의 생명작용입니다. 우리 인체는요, 이 세포가 절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다릅니다. 1시간 뒤의 몸은 또 1시간 전과 또 다른 몸이에요. 왜냐? 세포가 계속 재생이 되고 있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낡은 세포들, 노화세포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인체가 건강할 때는 노화세포, 낡은 세포들이 잘 없어지지만 몸에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고 뭔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이 노화세포 또 고장난 세포들이 제대로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노화세포들과 또 문제가 있는 세포들, 그 중에 또 하나의 세포가 암세포잖아요. 이런 세포들이 잘 없어지는 시간대가 바로 이 배출의 주기입니다. 특히 또 여러분 간헐적 단식, 금식 이런 뭔가를 좀 식사를 중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음식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때 인체가 활동하는 것이 나쁜 세포들을 없애는 거예요. 노화세포의 경우에도 몸에 계속 오랫동안 머무를 경우에 이 노화세포에서 염증물질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염증물질이 계속 나오면 당연히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염증 또 암세포들을 더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화세포와 암세포 또 좀 건강하지 않은 세포들을 해결하는 작용, 이게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이런 정화작용을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인체는 내가 알아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독소도 없앨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장치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거나 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때 우리가 좀 쉽게 질병과 또 여러 좋지 않은 그런 증상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토파지 작용, 내 몸이 이 배출의 주기 또는 단식하는 이 기간대 나쁜 세포들이 사라지고 또 건강한 세포들이 재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도 잘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뭔가 잘 먹고 있는데도 피부가 계속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계속 늘어난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도 이 호르몬이 좀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유 없이 짜증이 잘 나고 좀 우울과 불안을 좀 자주 느낀다. 역시 이 호르몬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늘 피곤하고 아무리 피로를 풀려고 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만성 피로에 늘 시달린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 멜라토닌 호르몬과 면역력과도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리닉 러너 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요. 약 26,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반응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잘 될 경우에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을 연구하는 분들도 밤에 이 호르몬 분비가 잘 될 때 암세포 처리와 건강한 세포 재생에 영향이 있는 것을 계속 밝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 면역력을 신경 쓰신 분들은 반드시 밤에 숙면하는 습관,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 위가 약한 분들이 평생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안에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진 케이스도 있고요. 또 위에 뭔가 담적 같은 뭔가 부담스러운 무거운 묵직한 느낌, 이런 것들이 해결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인체는 아주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 성분을 가지고 또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몸은 계속 세포 재생을 합니다. 특히 가장 세포 재생이 빠르게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위점막입니다. 자, 위에 상피세포는 무려 5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5일 동안 고정적으로 적당한 혈당을 유지해주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이 되고요. 5일 동안 계속 고혈당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고혈당 또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가는 길이 또 굉장히 가속화가 붙습니다. 따라서 5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세포 재생이 잘 될까? 건강한 세포가 재생이 될까? 이것이 또 중요해지게 되겠죠. 자, 세포 분열에 정말 중요한 영양 성분 중 하나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넷 체니 박사팀이 위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약 65명의 위궤양 환자들에게 꾸준히 양배추즙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3주 후에 63명의 사람들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배추 좋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또 드시잖아요. 뭐 양배추 즙으로도 드시고 찜으로도 드시고 뭐 이렇게 판으로도 드시고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성분 안에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과 함께 비타민 U라고 알려진 성분인데요. 사실 비타민 U는 없죠.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U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별명인데요. 위궤양을 뜻하는 얼서의 U 약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U라는 성분은 실질적으로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MMSC라고 해서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냥 비타민 U라고 알고 계셔도 되는데, 바로 이 성분이 위점막 상피 재생과 성장 그리고 복구에 굉장히 도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이런 십자화과 채소 똑같이 굉장히 위점막 상피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어요. 양배추에는. 이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을 전구체 삼아가지고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는데요. 세포가 빠르게 성장, 분열한다 그랬잖아요. 세포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전구체 형태로 노란색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박에도 노란 단호박 있죠? 호박에도 많이 들어있고, 또 노란색 과일, 바나나, 망고, 살구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아스파라거스나 샐러리, 해조류에는 김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보시면 가공식품 전혀 없죠. 네. 자연에 난 음식, 그냥 우리 곁에 있는 양배추, 케일, 샐러리 이런, 또 바나나 굉장히 흔한 과일이잖아요. 이런 음식들 속에 이 위점막을 빠르게 재생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즐겨 드신다라면 위 건강은 반드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면역 주스로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는 게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위가 불편한 분들, 또 신거 이런 거 드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처방하는 면역 주스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나나, 두유, 아몬드예요. 네, 바나나, 두유, 아몬드를 갈아가지고 물을 살짝 넣어서, 더 맛있게 하려면 죽염 같은 미네랄 소금도 살짝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여기에는 신맛이 없기 때문에 위점막이 좀 손상된 분들은 통증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마실 수가 있고요. 또 아몬드에도 비타민 E나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있어서 염증에 좋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두유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단백질이 많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과일을 보통 추천을 드리지만 사과는 신맛 때문에 드시지 못하는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면역 주스, 바나나, 두유, 아몬드를 활용한 주스를 드시면 빠르면 2주, 한 달 정도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위염 앓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10년, 20년 오래 앓고 계셨던 분들도 3달 정도 안에 위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가 약한 분들은 누구나 좋다고 하는 이 현미 채식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 기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친 곡식들의 이 거친 단면 식이섬유들이 소화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뭐 현미 채식 다 좋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화가 편한 또 혈당에도 문제가 없는 제가 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가 좀 약한 분들에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완전 소화 쌀밥이라고 말씀드리는 볶은 곡식 식사입니다. 다양한 곡식들을 밥을 한 다음에 열로 이 곡식의 겉면을 살짝 익히고 태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리얼처럼 아주 고소하고 또 영양가도 많습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게 소화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현미 잡곡도 위가 약한 분들은 이걸 굉장히 소화시키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위가 약한 분들도 이 볶은 곡식을 물에 살짝 불려서 30번, 40번 입에서 꼭꼭 씹으면 식번증도 없고요. 굉장히 소화가 편합니다. 특히 이제 당이 있는 분들도 혈당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식사가 됩니다. 여러 마트나 여러 쇼핑몰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볶은 곡식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곡식의 겉면이 살짝 익히고 태우면서 발생하는 이 탄소 구멍이 독소를 흡착시켜 줍니다. 마치 숟가루 효과인데요. 우리 예전에 뭐 숯을 장독에 넣으면 그 음식이 변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숯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독소를 흡착시키는 숟가루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의 식사법, 위가 약한 분들, 혈당 문제 있는 분들, 소화가 너무 어려운 분들, 또 암 환자 분들에게도 굉장히 일반 현미 잡곡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는 밥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면 내 소화기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영양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